저의 목표는 금융자산 10억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한 순자산 10억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곧 순자산 10억을 넘어 앞으로 2, 3년 내에 금융자산 10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 아무 도움 없이 10억을 만들기 위한 독하디 독한 저의 노력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절약과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순자산 10억을 모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 목표는 45살 전 금융자산 10억을 모아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 중간 지점인 순자산 10억을 모았습니다. 13년 전 월급 250만원을 받던 청년은 어떻게 10억이라는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저에게는 13년 동안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저만의 루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금융자산 10억을 목표로 끊임없이 이 루틴을 지키고 있어요. 평범했던 제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꽤 컸던 청년이었습니다. 13년 전 동기들 중 유일하게 연금 계좌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매달 34만원씩 연금 보험에 넣다가 나중에는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 펀드로 자산을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연금으로만 7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모았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정말 보석 같은 경험인데요. 꾸준히 저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량 주식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며 너는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말은 절반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부동산 투자도 주식 투자도 나름 성공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운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지독한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지독하게 돈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생길 때마다 허튼 짓 하지 않고 우량주에만 꾸준하게 투자를 했어요. 이 과정이야말로 제가 순자산 10억을 달성한 최고의 비결입니다. 자산 일부는 부동산에, 일부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것이 이렇게 큰 성공을 가져올 줄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은 85% 상승을, 나스닥은 2배인 156%,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272%나 상승을 했어요. 모두 제가 투자하고 있었던 ETF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2022년 3월 코로나로 대폭락장을 맞이했는데요. 그 당시 나스닥은 최대 34% 하락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 44.5% 하락을 하면서 체감상 마이너스 50%의 저의 자산이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심리적으로 저는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존 리 선생님의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좋은 주식이 하락하면 기뻐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며 수량을 늘려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강조를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채굴한 원화를 절약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바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3년과 24년 대상승의 시기를 맞이했는데요. 자산이 2배씩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약 80%가,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12%나 상승을 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2022년 폭락장에도 저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좋은 주식의 수량을 늘려갔다는 점입니다. 주변에서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 말은 금방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작은 돈도 모으지 못하는데 어떻게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티끌을 태산으로 만들었을까요? 다른 영상에도 많이 이야기했듯이 저는 월급의 80%를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그리고 남은 20% 안에서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생활을 하고 있죠. 저축한 돈은 다시 개인연금, ISA, 그리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맞벌이를 하는 아내 덕분입니다. 가끔 아내가 전문직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받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결혼 초기에는 100만 원도 잘 벌지 못했어요. 이제 자리를 잡아 중견기업에서 사원 또는 대리 정도의 연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값비싼 명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저는 제 자신이 스스로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자산이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충분히 뛰어넘기에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꼼데가르송, 톰 브라운, 아미 같은 값비싼 옷이 저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샀던 옷들도 2만 원이 넘는 옷은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여름옷을, 여름에는 겨울옷을 산다든지 조금만 알아보면 품질 좋은 국내 스파 브랜드 옷이 정말 많습니다. 저에게는 유니클로도 사치입니다.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은 진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입지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우량 미국 ETF를 하나 더 사는 게 저에게는 더 값진 자산입니다. 얼마나 독하게 티끌을 모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돈을 지출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조금 늦게 했고 불필요한 금액은 과감하게 생략하기로 했어요. 혼수도 자취할 때 쓰던 15년 이상 쓰던 것을 그대로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사용한 냉장고, 침대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불 빼곤 수저 세트 하나도 바꾸지를 않았어요. 결혼할 때 스튜디오 사진 많이 찍으시죠? 저희 부부는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예물은 80만원짜리 커플링 하나면 저희 부부는 만족했어요. 결혼할 당시 부동산이 정말 폭등했던 시기라 자산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에게 롤렉스나 까르띠에 같은 고가의 예물보다 미국 주식을 살 때 저는 더 큰 희열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혼수를 포함한 모든 결혼식 비용이 약 1,500만원 들었어요. 아직까지 저희 부부보다 가성비 있게 결혼한 커플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은 축의금으로 돌려받았어요. 이렇게 아낀 목돈은 아내와 함께 다시 미국 우량주 ETF를 투자를 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보통 차에 대한 욕심이 크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 목표는 제네시스 SUV입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10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제 13년 된 차를 계속 사용할 거예요. 출퇴근만 하는 저에게 좋은 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18만 킬로를 탄 저의 에마는 아직도 쌩쌩 잘 나갑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요? 결혼식은 어느덧 호텔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 되었고 40대 중준형 차를 타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아쉬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집은 원룸에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닌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는 허례의식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외식을 하면 2인 기준 3만원은 이제 그냥 넘어버립니다. 하지만 3만원이면 저희 가족 2일치 식재료를 살 수 있어요. 국거리 소고기, 미역, 앞다리살을 다양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집에서 식사를 항상 만들어 먹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면 외식을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결혼 기념일 정도에만 외식을 하는데요. 생일은 집에서 맛있게 끓인 미역국과 조각 케이크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끔 출장 갈 때 아내도 다음날 합류해서 같이 소소한 여행을 다닙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친구들이 좋은 호텔을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좋은 호텔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여행을 가면 5만원 이하 모텔에서 숙박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가 없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신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 4년 된 갤럭시입니다.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를 써서 부부 합산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카드가 통신비 할인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은 돈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교통비 100원도 할인받는 걸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에게는 100원이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작은 돈을 모을 줄 알아야 큰 돈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도 모으지 못하는데 큰 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 K패스를 적극 활용해서 저는 단돈 100원도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기본적으로 5정거장은 저는 걸어 다니는데요. 요즘 대중교통비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1200원에서 1500원까지 2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아니면 웬만하면 운동 삼아서 더워도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정말 독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기회를 저는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순자산 10억을 모은 것이 순전히 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저는 정말로 꾸준히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던 건 모두 다 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금융자산 10억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10억을 달성하고 나면 그동안 못해봤던 40대 중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겁니다. 젊어서 비참한 건 참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즐기는데 시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시기를 잘 이겨냈고 이제 2, 3년만 더 고생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면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제 금융자산 10억을 만들고 난 이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보세요. 연금계좌, IS계좌, 배당금, 연금 활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산 10억을 어떻게 제가 모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20대, 30대 여러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집을 살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고민되실 겁니다. 대기업을 다니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절약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시작해보세요.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